정말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또 한 번 그걸 떠올리셨을 것 그러니까요. 같기도 사실 하고요. 우리 중구 당원과 지지자분들하고 같이 그 서울의 봄도 함께 봤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검찰 쿠데타 세력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예.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뭐 이렇게 해서 같이 다짐하고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뜻을 대변하는 게 바로 이제 국회의원의 역할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래서 그게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아니, 했는데 사실은 대전 중구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지역이라고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 그간에 민주당 간판을 단 의원님이 배출이 안 되고 계시다가 최초로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거기서 그분들이 더 기대가 뜨거운 컸었죠. 마음이 맞습니다. 있으셨는데 네, 네, 네. 그 제가 검찰 개혁, 검찰 쿠데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립을 좀 그 당사자 그립으로 잡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그립이 어떤 그립인지 아실 겁니다. 아까 방금 이제 이 지금 불출마 선언에 이르시게 된 울산 사건 잠깐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예, 예. 그 대전 말씀을 다시 드렸었는데 그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어요. 그거가 이제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 저거는 1심 판결로 유죄 선고를 받으셨으니까 의원님 말씀이 내가 당에 부담을 주기 싫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실질을 따져보면 그 울산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명백히 조작이거든요. 명백한 조작이어가지고요. 네. 저는 사실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조금 이 재판 대응을 조금 너무 소홀히 했던 거 아닌가라는 그 후회도 들긴 하는데 재판 대응을 제가 소홀히 했던 이유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어서 저는 공소유지가 안 될 줄 알았어요. 맨 처음 재판 첫날부터 진짜 웃겼잖아요. 예. 제대로 뭘 내지도 못하고. 예, 이게 검찰이 사실 이게 재판이 지연했다고 하잖아요. 검찰이 수사 기록을 안 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수사 기록도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공소지게부터 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아시겠지만 그 윤석열 당시 총장이 당시 이성윤 중앙지검장 이거 그 기소하기 어렵다라고 그렇죠. 했음에도 예. 불구하고 윤석열 당시 총장이 내가 책임진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기소하라고 명령했다고 그때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됐었거든요. 근데 뭐 저 공통점이에요. 의원님하고 저는 윤석열이가 반드시 기소해야 된다라고 지시한 그렇죠. 예. 그 이유가 뻔하죠. 예. 그 이제 어느 날 이제 기소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나중에 알고 나니까 저도 그렇고 최강욱 의원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총선 개입 목적으로 예. 울산 사건 자체도 총선 개입 목적으로 그렇죠. 또 최강욱 의원도 총선 개입 목적으로 고발 사주하고 뭐 이렇게 한 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막연하게 검찰권 남용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안 검사들이 뭐 그 터무니없는 기소한다 그러더니 정말 이게 그런 거구나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 기소를 하지? 예.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무슨 하명 수사라니. 난 청와대 쪽하고 무슨 어떤 뭐 연락 간접적이라도 어떻게 소통한 적조차 없거든요. 제가 그걸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슈가 처음 제기됐을 때 청와대 행정관이 네. 울산 부시장하고 연락해가면서 예, 뭘 했다 예. 이런 식으로 의혹이 제기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거는 명백히 공직기관 비서관의 업무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제가 다 확인을 하고 그간에 또 그 주고받은 메일 내역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서버에 남아 있길래 그것까지 다 확인을 해서 이거는 절대 이게 선거 개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가 확정적으로 제가 그래서 기자회견까지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 그 기억이 나요. 이제 박형철 지금, 비서관이 예. 요거 제가 말씀 안 드렸을 거예요. 저한테 야 이거 이렇게 다 확인해 보니까 이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맛이 갔다고 그러죠 우리 예, 표현으로 예, 이런 예. 표정으로 저한테 와가지고 예. 저한테 이제 둘이 있을 때 형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예. 아니 형님이 확인해서 그게 다 아니라면 그러면 그 사건이 안 되겠네. 그러면서 그러면 아마 검찰은 황운하 의원만 기소하는 걸로 정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처음부터 타겟이 예. 황운하 의원님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혹시라도 말이 되려면 네. 저만 기소를 하면 그래도 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를 기소하면서 김기현 수사한 것이 김기현을 떨어뜨리기 위한 황운하의 기획 수사였다. 야, 예. 여기까지만 하면은 그러면 형식적인 모양이라도 예. 그러면 황운하가 김기현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는지 예. 또는 뭐 지가 어디 출세해 보려고 김기현을 잡는 예. 게 지 출세길이다 생각하고 오버해가지고 했구나 이러면은 그래도 이제 좀 그럴듯해 보일 수 있는데 느닷없이 청와대를 끌어들이니까 저는 예. 정말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야 소설을 써도 유분수지 무슨 청와대를 왜 끌어들이냐.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경찰청에서 울산 경찰청으로 이렇게 이첩된 첩보가 네. 그 원천이 청와대였다는 자체도 몰랐거든요. 예, 그렇게 예. 몰랐으니까 청와대 그때 황당했거든요. 왜 청와대가 왜 등장해? 음. 이 사람들이 무슨 소설 써도 어떻게 이렇게 황당하게 쓰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이 공소유지도 안 될 걸로 생각했어요. 예. 예, 그런데 재판 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공안 검사들 한 10대 명이 진짜 완전히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저도 대단하더라고요. 공소 사실을 처음 접하고서 그 무학대사가 그러셨던가요?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그쵸. 예. 돼지 눈에는 돼지 눈만 보이고 맞습니다. 자기들이 살아오고 했던 방식. 예, 예. 예. 그 사람도 그런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문재인 정부에서도 예. 또 황운하 당시 이제 청장이라는 분이 예, 경찰 내부에서 굉장히 상징성을 가진 존재니까 예, 예. 그리고 조국 장관과 저와 분명히 개인적으로 연결돼서 인연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적 라인을 통해서 그런 어떤 뭔가를 만들어서 공적 파장을 일으키려고 할 것이다. 이것이 정치 검사들이 그동안 수십년간 해왔던 전형적인 논리이고 수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갖다가 어거지로 맞추려고 다 보니까 이렇게 억지 기소를 하는구나.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들었었거든요. 정말 기가 막혔었어요. 정말 기가 막힌 기소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설마 유죄 판결이 나이라고는 정말 생각 못했거든요. 진짜요. 예. 그래서 그 재판이 뭐 지연되느니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사실은 검찰이 수사기록 안 내놔서 그 재판이 맞습니다. 지연됐던 예. 것뿐이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장 다니면서 엄청 재판에 스트레스 시달렸거든요. 받으셨죠. 예. 그래서 재판이 지연된 거는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일주일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관심 있게 지켜보던 분들도 사실은 다른 분이 혹시 유죄가 나면 몰라도 저 황운하 의원님이나 뭐 저 백원 의원이나 저쪽은 진짜 아닌 것 같다 다 예, 그랬는데 거꾸로 됐어요. 결과는 보면. 거꾸로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그거 너무 웃겨요. 제가 같이 재판 받은 그 송철호 시장께서도 저도 이제 지금 받아서 가끔 뭐 얘기할 기회가 자주 있지는 않았지만 네. 본인이 함영수사 이건 너무 말이 안 되고요. 이건 말이 안 되고 본인도 변호사 해봤지만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된다 하면서 근데 본인은 결백하지만 무슨 뭐 공약 지원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저놈들이 하도 엮어놔가지고 예.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도 같고 좀 그게 걱정된다고 이렇게 그러니. 말씀하셨는데 엉뚱하게 그거는 이제 무죄로 빠지고 함영수사만 유죄로 되는데 이 친구 그 검찰이 함영수사에 물론 집중도 했고 법원이 저는 모종의 그 정치적인 타협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거두시기가 힘들 거예요.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그렇죠,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어쨌거나 삼심제도가 있으니까 뭐 사법정의에 신뢰를 하고 기대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상황은 참 너무 의원님의 불출마로 연결되니까 이제 너무너무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또 이것이 이제 그런 걱정도 있죠. 이런 것이 선례가 돼서 앞으로 자기들이 보기에 이 국회에 있으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앞으로도 이런 수법으로 올가미를 걸어서 또 유죄 판결을 선거 전에만 이끌어내면 사람들 발목 잡는데 너무너무 유용한 수단이 되겠다. 그렇죠. 이제 예.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런 걱정들도 많이 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이제 검찰이 공천권 행사하는 그러게 말입니다. 참. 이런 결과가 되는 거죠. 검찰이 저 국회에 검찰이 인사 개입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렇죠. 공천권까지. 예. 저거 출마 못하게 하고 싶다. 이러면은 사실 지난번에도 그 제가 이제 뭐 결국 출마도 하고 당선도 됐었지만 지난 예. 21대 그때도 그랬었죠. 예. 그때도 사실 이제 이게 사표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출마를 못할 것이다라고 검찰 내부에서 그렇게 분석했더라고요. 출마 못한다. 뭐 그 당시 울산지검장 했던 사람이 황운하 이번에 출마 안 된다. 이렇게 출마 하나 봐라. 그게 뭐 수사 중인데 사표 수리가 안 되는데 출마 못한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인터뷰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바보들이 선거법도 모르고 그 선거법을 모르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랬었는데 지금 제 케이스가 선례가 되면 검찰이 뭐 어쨌든 뭐 무리하게 수사 기소를 해가지고 그래서 법원이 이제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하면 좋지만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그 검찰의 이제 무리한 기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1심에서 유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또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또 뒤집힐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피선거권이 사실상 제한되는 뭐
출마가 뭐 불가능해지는 뭐 이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검찰이 누구를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출마 못하게 하려면은 이것이 이제 선례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태 그런 점들 진실 또 그거의 어떤 결과 후과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하시고 결국 선당후사 하시는 마음으로 총선 승리가 중요하니까 내 문제가 총선의 행여라도 다른 파장을 일으키거나 부담을 주면 안 되겠다. 사실 그런 충정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고서 그래서, 이제 네, 맞습니다. 신당에 합류하시면서 조국혁신당이 원내정당으로 이제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그 과정도 사실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고민의 일단을.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제가 이제 1심에서 유죄받았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에서는 총선에서 저는 물론이고 이제 민주당을 공격하는 그렇죠. 그런 소재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당연히 부담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고민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이번에 선거가 또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되는 선거고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되는 이런 선거인데 여기에서 제가 제 문제가 걸림돌에 대해서 공격의 뭐 소재가 되고 이러는 것은 그거는 좀 어쨌든 총선 승리, 우리 전국적으로 이제 승리를 해야 되는데 네. 민주 진보 진영이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장애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제가 이제 물러나 주겠다는 그런 거였고요. 특히 이제 대전과 충청권 승리 이게 네, 또 네. 이제 생각하셨겠죠. 네. 그런데 네. 그런데 그 이제 그 후에 그래서 불출마 선언한 이후에 이제 엊그저께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입당을 했습니다마는 조국 혁신당으로 입당했습니다. 그때 입당 당시에 조국 대표님께서도 그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 말씀하시기를 그게 이제 그 팩트에 부합되는 말씀이신데. 조국 대표가 제안을 하셨다 그랬죠. 네네. 그 불출마 소식을 듣고. 선언 이후에 이제 검찰 개혁을 함께 하자. 네. 우리 그 황운하의 시대적 역할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검찰 개혁의 완수를 위해서 함께 끝까지 싸우자. 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제 민주당을 탈당을 해서 이렇게 당을 옮긴다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운 결정이고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때 공천 내홍 뭐 이것 네. 때문에 당의 갈등, 혼란, 분열 이런 것이 막 언론에 계속 보도돼 가지고 탈당 자체가 그 자체가 민주당을 굉장히 막 사기 떨어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 조금 이렇게 그 어쨌든 그렇게 좀 완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그것이 조국 혁신당이 결국은 전체 이제 민주 진보 진영의 파이를 키우는 이런 결과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서로 이제 윤인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 조국 혁신당에서 역할을 하면 그게 윤석열 정권 심판에 도움될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하시고 하셔서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함께 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열성적인 당원분들은 너무너무 황운하 의원님을 좋아하셨는데 당적이 바뀌시니까 네. 거기서 오는 어떤 서운함, 실망감, 아쉬움 이런 거를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계세요. 네, 많이 그분들께 계십니다. 뭐 이렇게 위로의 말씀이라거나 아니면 네. 해명의 말씀을.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민주당을 떠나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프고 망설여 죽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제1당이 되어야 되고 또 민주당이 단독 과반이 돼야 되고 이런 염원은 누구보다도 간절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에 총선에서 꼭 승리해야 하는데 제가 민주당을 도와서 총선 승리를 돕는 방법이 있고 네. 조국 혁신당에 가서 민주당의 승리를 돕는 방법이 있다. 저는 그렇게 고민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더 윤석열 정권 심판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제 역할이 조국 혁신당에 가서 조국 혁신당에 더 많은 그 투표를 이 민주당 쪽에서 사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서 좀 유능하게 해내지 못했다, 단호하게 해내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실망하는 민주당 지지자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시죠. 예. 그분들은
지난번에 제가 지역에 가서도 어떤 분 만나니까 사실 이번에 투표를 안 하려고 했더라고요. 예. 왜 안 하려고 하니까 아유 검찰개혁 그걸 간절히 바랬는데 180석 몰아줬는데 왜 그걸 못했냐고 예. 이러면서 그래서 난 투표하기 싫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투표하시겠다 하더라고요. 조국 혁신당 때문에 투표하러 가시겠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 찍으러 가시겠다. 그럼 조국 혁신당 찍으러 가셨다가 그러다가 조국 혁신당만 찍고 비례해서 조국 혁신당만 찍고 지역구는 투표를 안 하고 오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거기서 국민의힘을 찍을 리는 없고 예. 그래서 결국은 지역구의 민주당 후보를 더 많이 배출해내는 네,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표를 더 많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조국 혁신당에서 제가 좀 역할을 해서 조국 혁신당이 약진하게 만들면 지역구 지금 특히 박빙 지역이 많은데 박빙 지역에서 더 많은 그 지역구 민주당 의원 당선을 만들어내겠다. 네, 네. 이런 생각으로 불가피한 좀 어떤 민주 진보진영의 승리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운하 의원님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알고 계시고 또 느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여튼